네, 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보통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여기 하얀 부분, 이 부분이 추간판이라고 불리는 디스크 부분인데 어떠한 이유가 돼서 이 디스크가 신경이 있는 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터졌다라는 표현을 쉽게 쓰시죠. 그랬을 때 과연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과 비슷하게 디스크 수술은 반드시 디스크가 터졌을 때 디스크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말고 보존적인 치료로도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10분, 100명 가운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많이 잡아야 5명에서 한 10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 80에서 90%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비수술적 치료에는 가장 편하게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는 그냥 안 아프게만 해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1차적인 치료에서 약물 치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재활도수 치료 또는 감압 치료,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조금 세신 분에 한해서는 주사 치료라든지,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신경 성형 수술, 그런 시술 치료도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는 언제 해야 되느냐가 또 궁금해 하세요. 그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안 좋아지시는 분이 간혹 있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저는 세 개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실 때, 신경학적인 위약 소견이 있으실 때를 얘기할 수 있고, 우선 다음 거 한번 보면은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하신 다음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주무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드물게 발생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좀 강하게 오신 경우에 대변 보고 소변 보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여러분의 디스크성 질환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한 10% 정도, 그리고 적게 보면은 10%보다도 조금 더 적게 어떤 증상을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위약, 하지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으시고 걸어 다니시는데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어도 너무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드물게 대소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느냐? 요즘에는 90% 이상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약 1cm가 안 되는 절개 부위에 내시경이 볼펜보다 조금 더 두꺼운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병변 부위에 있는 터져나온 추간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시경 자체의 수술이라고 크게 얘기하기보다는 내시경 치료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현미경 수술을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쭉 해왔던 방법이죠. 이럴 때는 디스크가 재발하신 분이라든지 또 좀 디스크의 터진 양상이 너무 심해서 다른 내시경 쪽으로 접근이 어려우실 때 그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시경 치료나 또 현미경 수술의 장점을 보시자면은 전신 마취는 거의 안 합니다. 척추에 마취 주사를 좀 놓고 그런 다음에 대장 내시경이나 수면 내시경 하게끔 좀 재워드린 상태에서 그런 치료가 진행되고 시간도 한 40분에서 50분, 길게야 뭐 1시간 정도 잡고서는 다른 것들을 치료를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접근 부위가 좁기 때문에 근육이랑 인대 손상도 적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보다는 회복이 빨라지고 또 수술적 치료의 고위험군인 당뇨, 고혈압, 고령 환자에도 이런 치료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나요?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아이디 읽어드려도 괜찮나요? 네네. 랄랄라 분께서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좋은가요? 스테로이드라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슬라이드를 봤을 때 척추 수술 없이, 그 수술적 치료 없이 치료했을 때 비수술적 치료에 보면은 신경 통증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 통증 주사 치료는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1년에 한 20번, 25번 뭐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주사 치료를 하면서 약하긴 하나 스테로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인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로 그 염증이 좀 퍼지게 되면은 원래 디스크 치료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보통 주사 치료 하시는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죠. 초반에 디스크가 터졌을 때 증상이 많이 심하고 아프셨을 때 신경은 붓고 디스크 사이에 통증 물질이 나오면서 유착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런 유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했을 때 1차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주 내지 2주 정도의 경과를 지켜보고 한 2번에서 많게는 한 3번 정도까지 주사 치료를 보통 하고 있죠. 그 정도의 치료를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통증 의학과라든지 저희 병원에서도 재활치료 원장님께서 그런 주사 치료를 다 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증상이 조절이 잘 되면은 다른 약물 치료랑 또 재활 도수 치료를 하면서 병행해 가면서 그 디스크성 질환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데도 아까 2번째 슬라이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보존적 치료를 한 2개월 정도까지도 했는데도 계속된 통증. 여기 안에는 주사 치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한 2번 또 3번 정도 맞으셨는데 어느 정도의 호전이 있다가 다시 처음에 아프셨던 것 같이 계속 아프시다든지 아니면은 어쩔 때는 주사 치료를 한 이후 더 많이 아프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제가 뭐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나요? 조명이 이렇게 세가지고 제가 약간, 저기, 약간 땀이 좀 나네요, 여기가. 두근두근님께서 병원을 안 가고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디스크 질환을 무조건 수술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제였고, 그런데 이제 허리에 대해서는 추간판이 탈출되는 디스크 질환과 그리고 추간판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협착증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으세요.
보통 쉽게 구분을 하시면, 디스크성 질환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으셔도 아프시고, 그리고 일어서 갖고 뭐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좀 더 아프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급성 디스크가 오면은 증상이 오는 반면에 협착증은 보통 만성적으로 오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죠. 하루아침에 확 좁아지면은 일상생활 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일을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오래 앉아 있었거나, 운전을 오래 했을 때 저녁에 다리가 쥐가 나고 저리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도 다시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움직이시려고 보행을 하는데 그때도 다리가 아프시다. 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협착증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술하는 경우가 어떤 거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 수술을 할 때는 내시경 치료 그리고 현미경 치료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어떤 운동 하면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환자분들한테 꼭 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전에는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뭐라도 좀 하세요. 뭐 나가서 그 앞이라도 좀 산책하시고 다녀오세요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 반대세요. 나이가 이제 60, 70, 80이 되셔도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기본적인 기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시죠. 그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는 그런 운동들을 다 소화하셨는데 그 다음에 디스크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운동을 못 하실 때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몸이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크성 질환이 좀 악화돼서 어떠한 치료가 필요했을 때는 일단은 쉬십시오. 휴식을 한번 가져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무리가 해서 더 많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운동으로 인해서 악화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기간은 한 1주에서 2주만 좀 쉬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부터 운동을 많이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쉬는 거를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운동이라고 여기 써 있지만 저는 이제 무난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지를 걷는 거죠. 평지에 걷기, 언덕이나 등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평평한 평지를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한 20분에서 40분이요. 예전에 2시간씩 제가 걸었어요 하시는 분도 디스크성 질환이 있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운동을 시작할 때는 20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조금씩 그런 시간을 늘려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유형, 배영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영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속에서 한번 물놀이 해보는 겁니다. 물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중력을 좀 덜 느끼잖아요. 그래서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쿠아로빅 하시는 이유도 허리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그런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운동이 많이 있으시죠. 이제 전문가적으로는 저희 재활 도수 치료 중에 그 운동 치료를 가보면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많은 운동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집에서 혼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디스크 치료를 한 다음에는 한 달 정도 그 재활 도수 치료를 하면서 그런 운동을 배울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혼자
그렇게 거기서 배웠던, 치료에서 배웠던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죠. 다음 거 한 번 더 볼까요? 그리고 안 좋은 운동. 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이라 그러면 한 2, 30년 전 허리가 안 좋으면은 운동 부족이다. 뭐 복근이 없어서 등에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운동을 많이 해오셨죠. 보면은 제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게 잇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복근 운동 하면 또 양대산맥, 레그레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이런 운동이 뭐 허리에 안 좋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증상이 없으시고 일반적인 운동 능력을 전부 다 하실 수 있을 때는 하실 수 있으실 때는 복근을 기를 수 있고 또 코어 근육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운동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냐면 허리가 아프셨을 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으시다가 오늘 좀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좀 이상한데 이제 허리 운동할 때가 됐나? 잇몸 일으키기 좀 해볼까? 레그레이즈가 좋다 그러는데 TV에서 나와서 그래서 레그레이즈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쉬고 하게끔. 왜 그러냐면 이런 잇몸 일으키기나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하면 괜찮은데 그다음 디스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했을 때 복압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힘을 주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하고 다리도 하다 보니까 복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복압이 올라가면 아직 치유가 다 되지 않은 디스크 또 예전에 한번 터졌던 부위에서 그 복압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조금 더 나중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전과 같은 운동 능력이 갖고 계셨다는 판단이 됐을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요즘에 또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다이나믹 런지라든지 데드리프트. 요거는 기간을 더 나중으로 좀 미뤄줘야 될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했을 때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도 복압이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이벤트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라이브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와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스크가 터졌을 때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는 한 10%에서 또 적게는 5%. 근데 그 중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다리에 힘이 빠졌을 때, 두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너무너무 아플 때, 세 번째,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척추 전문의와 상의해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갖고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예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종호였습니다.